이만수 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먼 미국에서 온 이만수입니다. 제 이름은 외우기가 쉽습니다. 책임한수에서 책자 빼면 되고요. 임무완수에서 무자 빼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제 배경은 저는 88년도에 미국 대학원에 유학을 갔고요. 마이클 졸단 아세요?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같은 때. 그러니까 다 관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 마이클 졸단을 잘 아는데 마이클 졸단은 저를 전혀 모릅니다. 네, 그리고 전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도시계획이 아니라 도시정책이고요. 네, 그래서 토지 이용하고 환경, 그리고 교통정책과 IT 정책, 그리고 보건학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의대 교수로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연구소를 하고 있고 최근에 한국에서 커뮤니티 매핑 센터라고 비영리 사단법인을 세워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쓴 제목이 세상과 나를 바꾸는 지도 만들기라 좀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다음에 보여드리는 게 제가 지난주에 대구에서 2시간 동안 활동하고 2시간 동안 비디오로 만든 결과를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활동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2시간에 일어나지 하는 궁금증도 있으실 텐데요. 비디오를 좀 틀어주세요. 여기, 예. 이게 저희가 대구의 활동가들을 만나서 여기 주변에 뭐 같이 매핑을 할 게 없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요. 하루 기획했는데 하루에 앱이 나오고요. 하루에 지리정보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가 다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저희 같이 티셔츠도 그날 하루에 디자인해서 나오고요. 이 동영상도 활동을 하고 2시간 만에 나와서 제가 그날 울산에서 강연하는데 이 동영상을 그대로 썼습니다. 주된 목표는 이 도시에 쓰레기통이 없다.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쓰레기랑 쓰레기통을 같이 매핑하자. 그 사람들이 지하철역에 같이 모여서 한 거예요. 여기에 주민 참여나 어떤 시민 참여의 그런 운동도 있지만 더 놀라운 거는 이거를 하기 위한 이런 앱과 여러 가지들이 하루도 안 되는 1시간 안에 만들어져서 구글맵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연동돼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게 통계화가 된다는 사실이죠. 아시겠지만 빨간색이 쓰레기통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많다는 걸 보면 쓰레기가 저희 대구 시내 중구에 되게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해보면 그냥 간단하게 사진 찍고 이렇게 올리는 게 이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안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주변에서 그냥 보면 와 저거는 뭐 회사나 지자체 큰 데서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정말로 그 리소스 자원이 없는 많은 개인이나 그 조그만 기관에서도 이런 그 IT에 있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써서 언제든지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하려고 지금 한국에서 지금 활동 중이고요. 미국에서 하고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지금 데이터 찍는 건데 이게 앱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애드로이드, 아이폰으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분 동안 이렇게 데이터가 늘어난 거예요. 집단 지성의 힘이죠. 근데 집단 지성의 힘을 가능하게 한 게 어떤 면에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 기술이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쉽게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매핑했고요. 이거는 예를 들면 공원에 길에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가 있는데 커피를 마시고 커피를 버릴 데가 없더라고요. 저녁이 되면 커피잔이 막 쌓이는 거를 봤고요. 제가 또 보다 보니까 이렇게 꼬치가 막 있어요. 그러니까 꼬치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꼬치를 버리지 그랬더니 보니까 저희 꼬치집이 있어요. 꼬치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컵에다 넣고 파는데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거를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이때 커뮤니티 매핑이라 그러는 건데요. 이런 그 지도 만들기를 통해서 기술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실질적인 어떤 지역사회를 배우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하는 게 커뮤니티 매핑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커피 빈을 딴 게 커피 재활용 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산이랑 쓰레기가 많은데 왜 저런지 아세요? 주변에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요. 주변에 쓰레기 버릴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컵을 버리는 것보다 쓰레기를 그 위에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인 데이터가 외부로 보면 이렇게 설치하고요. 이게 다 한글인데 제가 영어 노트북이라 그리고 모든 걸 보고 또 여러 가지 변수를 오버레이 할 수 있는데 보통 저런 걸 보면은 그 지자체나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컨설팅으로 하게 되면 저게 수억에서 몇 천만 원이 드는 건데 그거를 어떤 면에서 있는 기술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요 간단하게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리스트도 볼 수 있게 하고요. 네. 이렇게 변수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올리면 바로 이것들이 자동으로 실시간 업데이트해서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비디오인데요. 제가 하는 활동을 EBS에서 지식 채널에서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보시기에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예, 앞으로 보여드릴 모든 프로젝트는 제가 직접 한 프로젝트입니다. 어디서 딴 데서 가져온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이런 커뮤니티 매핑, 지도 만들기를 통해서 어떻게 지역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IT라는 게 제가 중간에 설명드리겠지만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술을 가져다가 저희가 융합해서 쓴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이제 닥터 저한 스노우라고 영국에서 그때 콜레라 병이 났을 때 그 지도를 그려가지고 그 병을 중지시킨 게 있었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2004년, 2005년에 저희 딸들이랑 뉴욕의 화장실을 못 찾았어요. 화장실이 있는데 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은 지하철을 타고 지금의 여기에 서울역처럼 펜스테이션에 가서 화장실을 쓰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정보를 알고 있을 텐데 공유하면 어떨까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뉴요커나 뉴욕타임즈나 굉장히 많은 그 미디어에 나왔었고요. 저건 뭐냐면 데이터를 저희가 찾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 수 있는 걸 만든 건데요. 저게 2005년에 겁니다. 근데 기술이 있었고 저런 데이터가 구글이나 다른 곳에서 제공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또 초등학생들하고 안전지도, 또 뭐 생태지도 그런 걸 같이 만든 건데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장애인 접근성.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설들 한국에서 장애인 접근성에 관해서 아이들이 배우게 하고 또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올리는데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201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허리케인 샌디라고 아세요? 허리케인 샌디라고 2012년 말에 그의 미 동부 지역을 강타했는데요. 아직 그게 안 나왔네요. 이게 제 이름이고요. 이 허리케인 샌디가 왔을 때 그때 처음 데미지가 40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 전기가 나갔는데요. 그 전기가 나가서 가스 주유소에서 기름도 먹고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거기 있는 고등학생들이랑 한 게 주유소 매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제가 이 커뮤니티 매핑을 했었고 또 같이 했던 학생들이 있어서 이렇게 지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미국의 연방재난국 또 미국의 에너지국, 자원국, 또 구글 그런 곳에서 저희가 만든 지도를 공식적으로 썼습니다. 이걸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저렇게 최상의 답은 대중 속에 있다 그러지만 최상의 답이 대중 속에 있었던 것은 어떤 면에서는 테크놀로지가 있었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있었고 저희가 그거를 쉽게 끌어다가 거기와 대중이 쉽게 그 집단지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이죠. 커뮤니티 매핑, 제가 이렇게 한국에 들여온 개념인데요. 커뮤니티 매핑은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지도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도 하나의 커뮤니티가 될 수 있고요. 그 장소를 기반으로 한 거, 또 그 관심 분야를 기반으로 한 게 커뮤니티 매핑이고요. 참여, 이런 지도 만들기 과정을 통해서 교육, 또 아니면 행정이나 정책이나 그런 부분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주민들의, 또 시민들의 어떤 그 모임일 수도 있고요. 지도라는 건 꼭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는 게 커뮤니티 매핑은 아닌데요. 종이 지도나 흙 위에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쓰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하는 부분은 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또 참여를 하고 또 자체 역량 강화를 하고요. 내가 무엇을 하니까 세상에 변화가 생기는구나, 우리 지역사회에 변화가 생기는구나 하는 그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제가 커뮤니티 매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매핑은 사실은 매핑이라는 지리정보 자체가 갖는 장점이 있고요.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제가 사례를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NG, 매핑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참여와 소통, 또 역량 강화가 있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예, 이제 제가 그 지도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게 미국 내시빌에 있는 저 블루 포인트가 다 그 성폭행자들이에요. 굉장히 많죠. 네. 반응들이 없으세요. 제가 원래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면 뭐 이렇게 한 번씩 뭘 해요. 이렇게 오른쪽 코를 만지면 웃으시라 그러고 또 왼쪽 코를 만지면 웃지 마시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괜히 또 이게 성폭행자인데요. 사실은 서울도 이렇게 더 많아요. 저는 창원, 마산 이쪽 지역도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많은 게 아니라 이 정도로요. 근데 데이터가 뭐냐면 기존의 책이나 엑셀이나 그런 데 쌓아놓은 것보다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하니까 이해가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쉽게 되고요. 어머니들은 이걸 어떻게 쓸까요? 이게 온라인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 동네를 들어가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는데 성폭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볼 수 있잖아요. 금방 실용화할 수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지도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혹시? 30분 이치 안 걸려요. 왜 그러냐면요. 테네시 주정부에서는 이 성폭행자의 데이터를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보냅니다. 그럼 제가 그 미국에서 만든 그 플랫폼이 있는데요. 그 주소만 올려놓으면 바로 이 지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서 보통 작은 지자체나 주민단체나 개인들이 쓰지 못했던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그 효과들을 쉽게 이렇게 베네핏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걸 보시면요. 뉴욕시의 주민 불편 서비스 콜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전화를 걸면요. 그게 다 럭이 돼요. 위치까지. 그러면 저희는 그 패턴을 보고 또 뭘 볼 수 있냐면요. 주민이 불편 신고를 했을 때 처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처리하는 시간을 보면 어느 지역은 24시간이 걸리는 데가 있고 어느 지역은 4시간 만에 고쳐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떤 형평성의 문제, 또 처리 문제를 같이 볼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도 이게 제가 만든 지도인데 굉장히 쉽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희는 어떤 리서치를 하냐면요. 지금 버클리에 있는 교수, 그 에이미라는 교수랑 이거와 인종과 미국의 흑인, 백인, 거기서 어떤 정부에서 그걸 트윗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같이 연구하고 있고요. 이거는 시카고의 그 살인을 이렇게, 이 모든 데이터가 웹사이트에 있는 거 저희가 끌어다 온 겁니다. 살인에 관한 데이터를 보고요. 위치에 관한 데이터를 다 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렇게 살인사건이 났는지, 이렇게 보고 이걸 패턴을 보고요. 이렇게 패턴을 보고 나서, 제가 또 딴 걸 설명드릴 텐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어떤 데이터를 지도로 시각화했을 때 얼마나 쉽게 이해가 되고 얼마나 그 행정이나 여러 가지 도움되는 걸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거기 같이 요새는 융합이라 그러죠. 옛날엔 저를 막 잡학이라 그랬는데요.
제가 같이 일하는 팀이 나사 항공우주국에 있는 팀과 또 보건학과 그 의대와 또 컴퓨터 사이언스 팀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사에서 제가 받은 데이터인데요. 이게 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 아시죠? 미세먼지, 그러니까 particle matters 2.5 그건데 미세먼지를 여기가 뭐냐면 미국의 그 벨트, 그 러스트 벨트라고요. 공장과 제철, 제강 그런 자동차 공장들이 있는 데라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런 데이터를 인공위성 센서로 다 이렇게 저희가 찍어서 바로 보여줍니다. 그럼 저거 저렇게 보여주고요. 이게 뭐냐면요. 폐암으로 죽은 사람들. 또 이건 담배 피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뭘 하냐면요. 이런 지리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변수의 상관관계를 보면서 그거를 이해하고 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요. 이것도 이제 인공위성으로 제가 받아오는 데이터인데요. 그 햇빛으로 얼마나 지역이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햇빛이 지역이 뜨거운 것 같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겠지만 한 예를 들면요. 이거랑 호흡기 질환이랑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그럼 이런 데이터는 예측이 가능한 거니까 병원에서 언제 호흡기 질환 환자가 더 많이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서 병원에서 준비도 할 수 있고요. 예방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날이 더우면 여긴 이제 법원이니까요. 그 성폭행이랑 관련이 많은 거 아세요 혹시? 날이 많이 더우면 어떻게 해요? 노출이 심하죠. 그리고 문도 단속을 잘 안 하고 창문 열어놓고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 통계 데이터가 다 있어서요. 예를 들면 이 데이터와 그 성폭력 데이터랑 같이 그 상관관계를 본 다음에요. 이거로 예를 들면 예측하게 하고 예방하게 하는데 데이터를 쓰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미국 시카고에서 납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한 건데요. 납중독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 또 이거는 뭐냐면 그 집이 1970년대 이전에 지어진 집. 이게 왜 그러냐면요. 미국은 1960년대 환경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나비 있는 페인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비 있는 페인트가 오래되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걸 핥아먹고 납중독이 굉장히 올라가죠. 근데 1973년에 납을 들어간 페인트를 못 쓰게 했습니다. 응? 그러니까 그 1970년대 이전에 진 집들의 패턴을 보면 납중독이 어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가 납중독이 그 여러 가지 변수를 보고 그 높이 일어날 지역을 찾은 다음에요. 그 소아과 의사 지도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소아과 의사들이 납중독 높은 데 없죠. 왜 그럴까요? 아까 지도 생각나세요? 그 범죄율, 살인율 높은데 가난한 사람들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사들이 거기에 그 오피스를 열지 않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열지 않는 거를 저희가 그런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소아과 의사를 찾아서요.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제가 지리정보 지금 말씀드린 게 커뮤니티 매핑이 아니고요. 이런 시각화 또 변수와 변수의 관계를 보고요. 또 활입해갖고 여러 가지 질문을 대답을 이거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요. 이제는 제가 지도 만드는 과정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미국에서 같이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인데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요.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저희가 영화를 보면 깽영화에서 그 히스패닉 아이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아이들처럼 나오는데 저기 사실 제가 중간에 있고요. 이 학생들이랑 뭘 했냐면 지역의 사이드워크 그 인도와 교차로에 관한 안전에 관한 매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거와 그 보건하고 건강하고 비만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또 학교 안전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주변 지역을 이런 식으로 매핑을 했는데요. 이 지도를 만든 거를 제가 그냥 다른 분한테 아까 대구에서 한 거를 보여드리지 않으면 저거 꽤 많이 비용이 들겠는데 그러겠지만 비용이 거의 안 들었고요. 이게 얼마 만에 된 거냐면 2시간에 지역 전체의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가 생기면 행정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개를 고쳐야 되는지 예를 들면 신호등이 20개 고장이 나면 내년에 예산을 확실하게 세울 수가 있고요. 또 페인트 칠을 해야 되면 어디에 칠해야 되는지 어떤 우선순위로 칠해야 되는지 아니까요. 그래서 효율과 효과가 나왔고요. 여기가 미국에서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예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남서쪽은 막 말 키우고 라마라고 아세요? 목 긴 동물? 그걸 집에서 키우는 그런 동네인데 거긴 이런 문제가 없고요. 이 북동쪽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매핑의 효율, 효과, 형평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여기 이 올린 데이터 한 학생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닥터임, 내가 올린 데이터가 그 지자체에서 지금 그걸 고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연락이 오는데 그 학생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신나죠? 네? 옛날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데이터를 올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 그러고 애들한테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그 서베이를 하다 보니까 그 변수에 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를 하게 되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건 아이들이 이제 발표 준비하고 주 의원이 와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데 학교 근처에서 이렇게 커뮤니티 매핑을 같이 했습니다. 예? 우리 천 회장님께서 아까 그 뭐 환경 쓰레기 분리수거 뭐 그런 거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이 얘기하고 좀 연관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갔더니요 공원에 저렇게 매트리스랑 막 타이어 버린 거랑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가 버린 게 많으면 거기에 모기가 많이 살아서요. 온몸을 모기에다 뜯긴 채로 도망 나왔습니다. 한 15분 있다가 저 학생들이랑.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학생들이 저희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네끼리 야 우리 이런 경험 한 번도 안 했지. 우리 여기 같이 치우자. 누가 나랑 같이 할래? 너네 이거 나랑 같이 안 할 거지. 하지만 같이 해보면 좋겠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거 치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술과 테크놀로지를 보면서 아이들이 변하는 걸 봤어요. 백날 쓰레기 버리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보고요. 야 이거 정말 포텐셜이 있겠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일어나기 전에요. 그 학생들 정말로 맨날 수업 끝나면 밖에서 뭐 놀고 막 그 방황하는 아이들이 허리케인 샌디가 저희 뉴저지에 왔을 때 이 집들이 이렇게 됐었고요. 이게 지금 다 집이 탄 거예요. 합선이 돼가지고. 근데 40조의 피해가 왔는데 사실은 죽은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인재로 죽은 게 없고요. 다 전기가 나가니까 신호등이 나가서 저녁에 교통사고 아니면 나무가 쓰러져서 거목들이 쓰러지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죽은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70~80%의 지역에 전기가 나가니까 집에 전기가 나가면 미국은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를 돌리려면 어떻게 해요? 기름이 있어야죠. 주유소를 갔더니 어떻게 해요? 기름을 못 주는 거예요. 왜냐면 전기가 안 되니까 가스를 못 푸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은 차는 주유소 이런 데를 못 찾고요. 가니까 3~4시간 줄을 기다려야 되고요. 네? 또 줄을 기다렸더니 기름이 끝났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막 열이 나가지고 총 가지고 와서 난동 부리는 사람도 있고 싸움도 나고 그래서 이런데 다 중부장한 경찰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학생들이랑 뭘 했냐면요. 지도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지금 20%지만 열려있는 주유소 위치를 알려주고 줄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기름 있는지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해갖고 저희가 학생들 그 고등학생들 거리에서 방황하는 학생들하고 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게 그때 가장 사람들이 찾고 있는 정보가 바로 그 주유소 정보였습니다. 키워드가. 그래서 이게 연방재난국에서요 저희 데이터를 이렇게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아까 저희가 그런 지도를 만드는 테크놀로지가 있는 걸 조합해서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저희가 있는 데이터를 FEMA, 연방재난국에서 쉽게 끌어다 쓸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또 구글에서는 재난 지도팀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을 때마다 모든 관련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지도를 만드는데요. 구글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를 공식 데이터로 쓴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빅데이터 얘기를 좀 했었을 텐데요. 이 커뮤니티 매핑과 빅데이터의 개념이 거의 비슷합니다. 빅데이터가 뭐냐면요. 굉장히 활성화, 굉장히 그 데이터가 빨리 움직이고요. 또 평상시에 없는 데이터들, 그리고 정형화되지 않는 그런 데이터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거는 그 에너지국에서 너무 급한 상황이라 응급 대기 콜센터를 만들었는데요. 사람들이 전화해 걸어서 주유소가 어딨냐, 뭐 어디 열었냐고 물어보면 저 앞에 있는 그림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이 만든 지도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쓴 겁니다. 근데 이게 그것도 놀라지만요. 사실은 저희가 그냥 쉽게 만든 이 플랫폼이 이 사람들이 데이터가 있으면요. 바로 업데이트가 되면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누구나 발런티어를 해도 웹이나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쉽게 공유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유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그래서 저 뒤가 저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데 방송에서 며칠 동안 계속 방송을 해주고 신문에 그렇게 나왔고요. 이게 제 사무실인데 개인 사무실인데 진짜 가구가 없어서 밑에서 이렇게 누워서 학생들이 일을 하고요.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니까 부모가 어떻겠어요? 얘네들은 놀던 애들이잖아요. 네? 난리가 났죠. 얘네들 분명히 어디서 사고 치고 있구나. 네? 그리고 우리 교육감도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저를 도와준다고 얘기를 누구세요? 그랬더니 백악관이래요. 그래갖고 제가 웃기지 마라. 그랬더니 진짜 백악관이에요. 그 뭘 도와줄까? 그래서 제가 애들이 많으니까 식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먹을 게 필요하다 그랬더니 예산이 없으니까 이게 400년 만에 온 그 자연재해입니다. 각자 크레딧 카드로 저희 2주 점심 저녁을 사줬습니다. 첫날은 제가 냈고요. 한 끼에 40만 원이 들더라고요. 네? 400불. 근데 또 하나 웃긴 건요.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한 1600명의 발런티어가 미국 전역에서 또 한국에서도 이렇게 도와준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트위터랑 페이스북으로 주유소 지나가다 여기 길이 많던지 열리면 이렇게 정보를 보내면 저희가 업데이트를 했는데 트위터를 굉장히 많이 보내면 어카운트가 죽는 거 아세요 혹시? 불법으로 사용될까봐? 그러니까 이게 죽었어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화이트하우스에 백악관에 연락을 했어요. 근데 더 웃긴 일은 뭔지 아세요? 백악관에서 트위터에 연락을 해서 그걸 바로 다시 재개해줬어요. 또 하나는 인터넷 라인이 저희가 이제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인터넷 라인이 굉장히 늦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백악관에 또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제가 있는 그 학교 부총장한테 연락이 바로 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IT 팀이 와서 저녁 12시까지 인터넷 라인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구글과 또 가스버디 제가 참 놀란 게 재난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IT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연방 에너지국에 저희한테 고맙다고 여기 제 이름 나왔잖아요. 첫 페이지에 고맙다고 저렇게 저희 웹사이트에 올렸고요. 이거는 그 에너지국 장관 스티브 추라고 이분이 저기예요. 노벨 물리학상 받은 분인데 고맙다고 편지를 저렇게 보내줬는데 더 웃긴 건 저 편지가 있는데도 부모님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애들이 워낙 말썽 피우는 아이들이니까요. 그리고 미국의 그 정보화 담당관인데 장관 레벨입니다. 연방정부에. 근데 이분이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백악관에 그때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아이들한테 동영상으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일 끝나고 우리는 꿈을 꾸었고 준비를 했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한국에서 강연을 좀 했습니다. 강연을 했는데 제가 한국 청년들, 그 중고등학생들한테 놀란 게 있었어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꿈이 없어요. 다들 무슨 박사가 되는데 왜 박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고요. 의사. 그러니까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사가 왜 돼야 되는지 최소한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놀란 건 이 커뮤니티 매핑을 하면서 아이들이 바뀌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몇 개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도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시각적인 표현,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 여러 개념들 사이의 연관성, 또 패턴을 보면서 새로운 가설을 가능하게 하고요. 이건 한 예입니다. 저희 그 자원봉사자가 지하철에 그 장애인이 바퀴 낀 걸 보고요. 올라가서 이렇게 자녀들 데리고 지하철역 조사를 했어요. 1시간 조사를 하고 30분 정리하는데 한 역이 다 됐대요. 그걸 보고 저희 선일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문마다 있으면서 을지로 그 내선, 외선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조사를 하면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 장애인이 예를 들면 잠실에 가면 모르는 역에 가면 몇 번 출고, 몇 번 어디서 내리면 자기 바퀴가 안 빠지는 거 알잖아요. 그쵸?
훨씬 더 그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게 되죠. 그리고 제가 우리 장애인 그 단체에 가서 뭐 도와드릴 거 없겠냐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자기네가 가고 싶은 음식점을 좀 매핑했으면 좋겠대요. 데이트하다가 음식점을 찾다가 30분을 찾았답니다. 예? 아니 3시간. 그리고 또 한 분은 지하철 접근성, 엘리베이터 고장, 예? 지하철 타는데 이 주유소처럼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되다가 안 되면 전역이나 후역을 가야 된대요. 근데 그게 막 차면 어쩔 수가 없대요. 요새 크잖아요. 그 장애인분들 타고 다니는 게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예? 이게 시스템만 되면, 여러분이 지하철 지나가다가, 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툭 해서 고장났다고 올리는데 10초가 안 걸립니다. 그쵸? 근데 이걸 장애인이 받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세이브하는 걸까요? 1시간이 절약되면 3,600초. 그렇죠. 360배의 가치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면 3,600배의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건데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프린시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점심을 먹었지만 배고프다는 가정에서 피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다 나눠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다 배고프시면. 피자를 나눠 먹겠지만 제가 먹을 건 챙겨두고 먹어야죠. 그렇죠? 네?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구걸 하시는 분한테, 예? 돈이 필요하면 제가 100원어치 주면 그냥 100원어치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제 거 쓰면서. 근데 이 정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갖고 있는 걸 나누면 나눌수록 가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 나눔의 가치 말고요. 그걸 리유저빌리티라 그러는데, 제가 10초의 시간이지만 상대방한테 갔을 때 그게 3,600배로 값어치가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가짜로 뻥튀기가 아니라 진짜 값어치가. 예? 그 말은 뭐냐면요. 제가 자원봉사를 하는데, 제가 무슨 지역사회 일을 하는데, 학교 일을 하는데, 내가 10초 한 일이 그 정도 가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훨씬 더 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게 옛날에 IT 시대 전에 예? 물물 교환이 아니라 이런 IT 테크놀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예? 그리고요, 장애인들이 이렇게 불법 주차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앱을 이렇게 만들었더니 정말 열심히들 하세요. 근데 한번 장벽 없는 은평이라고 은평에 있는 장애인분들은 이 자기네들이 갈 수 있는 음식점을 이렇게 매핑을 했는데 관광공사에서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매핑이 있어요. 예? 대중교통, 숙박, 음식점이 있는데 돌강동에 이렇게 앱을 해보면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음식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이분들은 맛집 몇 개만 올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광동 지역에는 없는 겁니다. 그럼 장애인들이 자기네가 맛있게 먹는 데가 필요하겠어요? 갈 수 있는 데가 필요하겠어요? 갈 수 있는 데가 필요하죠. 본인들이 매핑을 해봤더니요, 262개가 나와요. 대단하죠. 네?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왜 그럴까요? 이제 이 장애인분들도 모여서 데이터를 모으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IT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장애인 한 분이 그래요. 커뮤니티 매핑은 나에게 장벽을 허물어준 망치이다. 네. 우리 초2 제가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랑 어머니랑 커뮤니티 매핑을 했는데요. 지역의 유해시설 매핑을 했습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이것만 보여드리면 사람들이 시간 진짜 많이 들었겠다 그러는데 요거 하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학교에 유해시설 하는데요. 근데 철판으로 만든 신호등 매너리 위에 돌출되어 아이들이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모치 박힌 건축반 자재 방치. 어머니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저희가 용역회사, 딴 사람을 둬서 이런 데이터가 가능한 게 아니고요. 또 돈을 깡패에게 뺏긴 길. 다른 친구들이 깡패에게 돈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데이터를 어디서 구해요? 제가 우리 주민들, 또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지자체에서 쓰는 돈은 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인풋에 따라서 그 돈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예? 효과적으로 그 지역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여러분한테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그쵸?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랑 안 가지고 하는 거랑 돈이 어떻게 쓰이겠어요? 또 유해시설 매핑하는데요. 성인용품집. 초등학교에서 200m 안에는 유해시설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지나가면 200m인지 100m인지 알지 못하고 다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지도로 찍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accountability, 책임감? 한국말. 근데 뭐냐면요. 지자체 하시는 분들, 행정, 정책하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 기회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지금 필요를 알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있으면 어떤 기회예요? 그분들 나중에 큰일 날 수 있는 잘못된 것도 있죠. 그렇죠? 왜냐면 모든 거는 제 지도 위에 기록으로 남으니까요. 이건 우리 광진구의 자전거 거치대, 자유거치대를 매핑해서요. 자전거 거치대가 어디 필요한지 안 한지. 물론 이 지도도 한두 시간 안에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아이들이랑 하는데 대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커뮤니티 매핑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좋은 계기이다. 왜 세상을 바꿀 수 있게 하는 좋은 계기이냐면요. 내가 하는 거로 말미암아 변화가 보이고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IT를 쓰고 옛날에는요. 똑같은 걸 해도 내가 종이 위에 그리면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쓰잖아요. 제가 한 예를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 울산에 농서 초등학교 학생들이랑 4학년 학생들이랑 커뮤니티 매핑을 했는데 애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로 틈새가 넓어 발이 빠질 위험이 있다. 쓰레기장을 만들자, 벌금을 내자, 담벼락에 벽화를 그린다. 이걸 도시계획하는 박사님들이 보더니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많이 해요. 응? 근데 이거 비디오인데 한번 틀어주세요. 이 점을 쓰레기가 많았습니다. 어떤 지역일 때 어떤 지역? 저 뒤에 보고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설명해주세요. 이기는 쓰레기 문제가 많아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고 쓰레기 경고물이 있었는데 쓰레기를 지금 이렇게 버려놨습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올린 데이터가 바로 올라가서 행정 처리가 돼요. 아이들 느낌 아시겠어요? 네? 근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아이들이 동네에서 쓰레기를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리죠. 그렇죠? 친구들 쓰레기 버리는 거 보고 뭐라 그럴까요? 사회에, 지역에 이 IT로 말미암아 사람들 의식과 교육과 참여와 나로 말미암아 지역사회가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포항 019에서 한번 했는데요. 아이들이랑 유인시설 매핑을 했는데 아이들이 쓴 거 보세요. 새벽 2시에 개 잡아요. 개 잡는데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새벽 2시에 누가 가서 서베이를 해요. 그렇죠? 네? 변태 많아요. 또 바바리맨 출몰. 저희 서울의 한성여중은 학생들이 이거 보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바바리맨만 매핑을 해요. 어른들은 모르는데 학생들은 아는 거예요. 이 정보를 모으니까 경찰들은 그거 갖고 바바리맨 추적할 수 있죠? 학생들은 어디 피해야 되는지 알죠? 제가 해방촌에 서울시 해방촌에 이제 지도 매핑을 했는데요. 광고에 아마 제 얼굴을 보실 겁니다. 나중에 어떤 광고가 있는데요. 해방촌 초입에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항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항아리를 주민들은 보고요. 지저분한 거, 오래된 거, 그리고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남산 터널 톨비를 안 내려고 저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오세요. 길이 너무 위험하고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가요. 안 위험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 다음에 비디오가 있는데요. 한번 틀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산여중 3학년 김윤진입니다. 제가 지금 16년 동안 성북구에 살고 있었는데요. 제가 매핑을 시작한 게 청소년 활동을 하면서 미아 쪽에서 매핑을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근데 미아가 제가 처음 가보는 곳이었는데 굉장히 문제도 많았고 지저분하기도 해서 저는 매핑이 이렇게 마을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겠다는 걸 알았는데 계속 미아에서 매핑을 하다가 또 이렇게 저희 학교에서 저희 동네를 매핑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 매핑을 하면서 저희 동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맞는 건지 기준이 불분명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걸 매핑을 하기가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해방촌 항아리 얘기했잖아요. 어려운 거 얘기하고 안전불감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장미 냄새를 맡으면 냄새가 5초에서 10초 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냄새가 안 납니다. 항아리를 지역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아름다운 걸 못 보는 것처럼 위험한데요. 예? 잠깐 여기 너무 위험한데 그러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더 이상 안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그걸 다시 깨닫고 이 촉각을 다시 느끼는 겁니다. 지역에 관해서 내가 지역의 아름다움에 관해서 지역의 위험에 관해서 그러면서 배우고요.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지역사회가 변하는구나. 변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고요. 예, 우리 어머니,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시는 건데 동영상이에요. 근데 제가 안전지도 매핑을 하는데 연립주택 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둡고. 그래서 여기는 이거 틀어주세요. 예. 그 전에. 예. 여기서 근데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 여기 이게 CCTV도 없고 어떻게 여기 이렇게 내다봐서 놔두죠 그랬더니 위험은 없어요. 저분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좋은 짓에 관심을 가지면 또 다른 사람들이 넘겨주세요. 누군가 보고 있다 그러면 거기가 위험. 할머니가 인기척만 있으면 문을 열고 빛을 비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동네 깡패가 올 생각을 안 하죠. 거기서 활동할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테크놀로지 하면 먼저 사람을 같이 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또 테크놀로지에 어떤 것이 가능하고 어떻게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봐야죠. 이게 제가 서울숲에 있는 바이오블리츠, 미국에서 한 거를 같이 했고요. 이거는 생태의 다양성을 24시간 한 건데 전국적으로 이제 곧 추진합니다. 그리고 JB집도 매핑을 할 거고요. 또 커뮤니티 매핑. 제가 이제 몇 개 슬라이드를 뺐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이 좀 한계가 있어서요. 커뮤니티 매핑은 단순히 지도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도를 같이 만들고 이용하여 커뮤니티 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지역사회와 지역사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가 여기서 잘 안 쓰는 말이 기술과 사회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했던 게요. 저는 정말로 이렇게 조그만 연구소에서 조그만 일을 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했던 일이 가능한 게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들이 이제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게 만들어진 여건이 돼서 가능한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여기서 끝낼게요. 감사드립니다.